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전세 사기 관련된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 사실 옛날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댓글이 달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상담 문의 오는 거 여전히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피해자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은 전세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세 사기라는 거는 형사고요. 내가 돈을 받지 못한 거는 민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민사인가 형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대처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세 사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민사소송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민사하고 형사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민사는 돈 문제예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100% 민사로 무조건 가셔야 하는 거고요. 형사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사기잖아요. 사기죄. 사기죄라는 이런 형사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게 형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싶다. 압류를 하든 경매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을 깜빵에 보내고 싶다. 전과를 만들고 싶다. 하면 하시는 게 형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로 그때 고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민사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사기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인 것 같고 하면은 민사소송 하기 전에 먼저 형사소송을 해서 형사는 돈 받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합의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한 다음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형사소송을 민사소송처럼 이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가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민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형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각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세금 반환 소송의 특징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어떤 친분이 있거나 해서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 집에 살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인이었던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집에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고 실거주 하시잖아요. 이거 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그 집에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사소송을 반드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셔야 하거든요. 민사소송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세금 반환 소송은 소송 비용을 상대방,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가 있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도 좀 적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율이 연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그 은행의 이자보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소송의 실익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민사소송이 필수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형사소송이 필수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형사는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거는 이건 전세 사기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건 사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세 사기인 것 같아요라는 말이 더 듣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괘씸하고 이 사람한테 전과도 만들고 싶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면 높은 사건일수록 전세 사기에 해당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오히려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들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세 사기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 시기에 돈을 못 돌려준다라는 것만으로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종료 시점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이 사람이 채무가 너무 많아요. 자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속이고 임차인한테 돈을 받았다. 그 계약 당시의 상황을 보고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빌라에 내가 임차인으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게 됐는데 이 빌라가 임차인들이 싹 다 전세인 거예요. 월세 세입자가 한 명도 없고 실제 빌라의 매매가보다 전세금 전체 액수 더한 게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의 쌤쌤이어가지고 깡통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임차인들이 이런 걸 알면은 아, 이 빌라는 깡통이구나 해서 여기 들어가질 않겠죠. 그래서 중개인들한테도 임대인이 거짓말하고 혹은 중개인이 알아도 이걸 임차인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여기 빌라가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나중에 돈을 못 준다고 하면 경매 신청해서 돈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거기 다른 임차인들 이렇게 쭉 내역을 떼보니까 다 전세 계약이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전세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빌라왕 사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이 빌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은 많지만 뭐 부동산 그 대출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받은 거라든지 다른 세입자들한테 돈 내줘야 되는 것들까지 쭉 하면은 이 사람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런 거를 세입자한테 얘기를 했으면 세입자들이 그런 걸 알고 여기 집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전세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또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데 전세 계약을 내가 체결을 했는데 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가 있대요. 근데 다른 세입자가 계속 안 구해져가지고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돼가지고 나는 이사도 못 가고 아 지금 약속한 날짜에 돈도 안 주고 이거 전세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뭐 따로 근저당 같은 것도 설정돼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충분히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세 사기가 유죄라고 나오면은 더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세 사기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더 돈 받을 가능성이 없고 절망적인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뉴스 기사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시거든요. 그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세입자가 그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전세금 반환받지 못했다라는 게 등기부에 이렇게 공시가 돼요. 그게 공시가 되면은 임대인은 이제 신뢰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뭐 매매가 좀 어려워진다거나 다른 세입자를 좀 구하기 어려워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임차인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어서 내가 이거를 부동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동산이 처분도 되지 않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거를 말소해달라. 말소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한테 얘기를 해서 임차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순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사를 안 나가고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몰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이 이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말소를 해주시면 안 돼요. 나한테 손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임대인이 부탁을 하니까 말소를 해준 거예요. 말소를 하면 돈을 준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말소를 해줬는데 임대인이 그 말소된 걸 확인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이미 선순위를 잃었기 때문에 경매를 해도 자기가 이제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준다고 해놓고 내가 말소를 했는데도 돈을 안 줬다. 이거 사기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임대인한테 징역 10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유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함부로 말소를 해주시면 안 되고 말소를 하면은 되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 좀 비슷한 류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를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짐은 몇 개 두시고 비밀번호 임대인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개사가 새로운 임차인한테 집 보여줘야 되니까 그 중개사들이 와가지고 집 보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그 집 보여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중개사가 그 비밀번호를 임대인한테 알려줬고 임대인이 거기 있던 물건을 치우고 새 임차인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선순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같은 걸 해서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역시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은 주된 거는 민사소송으로 생각을 하시고 형사소송은 전세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을 파악하시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하단에 오픈 채팅 링크를 제가 둘 텐데요. 오픈 채팅으로 상담 문의 주시면은 1대1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